인간은 정말로 로봇에게 대체될까요? 네. 하지만 대체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언제 대체될지는 당신에게 달렸어요. AI가 발전하는 걸 보고만 있지 말자고요. 우리 잘난 사람이 돼봐요.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다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지금쯤 감이 오셨겠지만 이 영상은 최대한 늦게 대체될 직업을 골라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알았으면 왜 알려줘요? 혼자 꿀 빨아. 제가 그런 영상을 왜 안 찍었냐? 왜냐면 저는 첨단 기술에 막 세부적인 전문 지식은 없거든요. 제가 주워들은 말로 미래에는 바이오가 뜬다느니 스마트팜이 온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넘쳐나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정보 전달에서의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감 한 번 더 오셨나요? 맞아요. 제가 정보 전달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람다워져야 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람다워지지 않으면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요.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몰라도 발전하는 목표는 알겠더라고요. 기계는 우리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전해요. 반대로 말하면 저희는 저 분야에서는 절대 승산이 없어요. 그러면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하지 못할 수 있는 분야로 경쟁의 판을 바꿔야겠죠? 그런 게 있냐고요?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다행인 건 기계의 발전 방식이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획일화된 가치를 위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양성은 없죠. 즉,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걸 찾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색다르니까요.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 이미 넘쳐나서 귀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욕심쟁이여서 없는 걸 가지려고 하거든요. 못 믿겠다고요? 진짜예요. 불편해야 잘 팔리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눈에 크게 띄지 않았을 뿐이에요. 요즘 LP판 유행하는 거 아시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 역행이란 말이에요. LP판 쓰기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유행해요. 왜냐면 다르잖아요. 불편하더라도 감성 있잖아요.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너무 편리한데도 오히려 불편한 걸 찾는 거죠. 또 개인적으론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도 보편화되고 몇 년만 지나면 질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드라마 아세요? 이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운동이란 거래요.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는 거에 질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아직 학생이라 비대면 수업만 해보긴 했어요. 1년 정도 했었는데 나름 나쁘진 않았거든요. 점은 잘 나와서. 근데 이걸 대학교 4년 내내 했으면 저는 그건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게 나오면 신선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 자체가 질리지 않는 좋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는 신선하게 느껴질 그 잠시 동안의 시간만 좋을 것 같아요. 노력 안 해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란 게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라면 그게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억지로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또 교수님이나 선배님, 후배님들 같이 주위 인맥들을 넓혀 볼 수도 없고요. 단점이 분명히 있단 거죠. 사람이란 게 좀 그래요. 뭐 하나 갖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가지면 금방 질려요. 욕심쟁이. 여튼 요약하면 기술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편리해질수록 우린 점점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색다른 걸 찾게 될 겁니다. 그 덕에 다양성으로 경쟁하는 판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효율이 아닌 다양성으로 경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린 기계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고유의 장점과 매력이 다 다르니까요. 우린 그걸 개성이라고 하잖아요. 능력만큼이나 개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개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다워져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개성은 사람다움에서 오거든요. 저는 그 사람만의 향기나 색깔을 품고 있는 사람이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꼭 한 명은 있지 않아요? 유행하는 옷만 입는다기보단 자기 체형이랑 퍼스널 컬러랑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옷을 입는 사람. 엄청 활발하거나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곤조곤한 성격인데 막상 자기만의 유머 코드가 확실해서 입을 열 때마다 그냥 웃긴 사람. 자기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이지만은 않은 사람. 전 이런 사람들이 개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신만의 매력과 개성이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개성 있는 사람들이 보통 능력도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떻게 사람다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법은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막막하죠. 왜 이런 건 학교에서 안 알려줄까요? 하여튼 진짜 쓸데없는 것만. 여튼
제 추천 방법은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에서도 나온 방법인데 자신을 깊고 좁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내가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나 너무 재미있던 순간들, 아니면 너무 싫었던 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한 끝까지예요. 이때 기억과 본능 이 두 개에만 집중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시로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저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해냈어요. 네, 제 자랑이에요. 좀만 더 들어봐요. 기분이 엄청 좋았던 저만의 기억을 말씀드리면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밥 먹기로 했던 장소가 제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근처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나만 믿겠다. 맛집 추천만 해줘라. 내가 가는 곳이면 그냥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실 막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었는데 엄청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좋았던 이유를 파고 들어가 봤죠.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남들을 도와준다는 뿌듯함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남들이 절 전적으로 믿어주고 의지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자기 효능감이었어요. 남들에게 없는 가치가 저한테 있고 그걸 나누는 데서 오는 자기 효능감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친구들이 아는 것도 많고 자기 주관이나 생각이 확실한 친구들이어서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사용 설명서에 내 가치를 나누면서 자기 효능감을 얻는 걸 좋아한다 라는 구체적인 한 줄을 적을 수 있었어요. 또 저는 유튜브 채널을 사실 하나 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변 친구들 아무한테도 제 채널 안 알려주고 구독자 몇천 명을 찍었어요. 네, 또 제 자랑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알게 된 게 전 어떤 가치를 남이랑 나누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니까 즐겁고 힘들지 않고 그걸 나눠서 얻는 피드백들도 하나같이 너무 다 감사하고요. 남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과 내가 남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효능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싫어하는 걸 찾았던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싫어하는 기억을 떠올리기 힘드신 분들은 제 예시를 좀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걸 파헤쳐 보면서 역으로 제가 싫어했던 것의 이유를 찾았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웹툰 보는 걸 진짜 좋아했어서 그 이유를 파헤쳐 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알아낸 이유가 저는 예측이 안 되는 걸 좋아하지만 겁이 많고 귀찮음이 많아서였어요. 사실 웹툰이랑 축구를 비교해 보니까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웹툰만큼은 안 좋아하거든요. 똑같이 결과를 모른다는 점에서 재밌는데 왜 축구는 웹툰만큼 안 좋아했을까? 그래서 축구랑 웹툰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축구는 웹툰이랑 달리 제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전 웹툰에 보다 다친 적은 없었어도 축구하다가 다친 적은 있더라고요. 웹툰에 보다가 다치기는 힘들죠. 그니까 저는 힘들고 귀찮고 다치는 게 싫어서 축구보다 웹툰 보는 걸 좋아했던 거죠. 웹툰은 제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제 몸에 어떠한 위험도 없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것의 속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나는 부지런하지는 않은 사람이고 에너지가 좀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난 나를 부지런하고 에너제틱하게 꾸미려고 해도 어울리지 않겠구나. 그니까 힘을 빼고 조금씩만 쉽게 하려 하자. 공부할 때도 목표를 조금만 잡고 남을 웃기려고 할 때도 억텐으로 막 에너지를 끌어올리기보단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웃겨보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신을 알아간다면 어떤 행동이 나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행동인지도 알게 돼요.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면 나를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개성 있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행동할 때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행동일 테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솔직해져야 돼요. 모든 욕구는 다 옳다. 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때만큼은 그런 마인드로 해야 잘 돼요. 그리고 사실 욕구를 잘 쓰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하게 쓰는 게 문제지. 여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자신의 구동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이걸 알면 또 좋은 게 내 관심사나 적성을 한정 짓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좋아하는 그 특정 포인트가 있기만 하면은 그 어떤 행동이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행동이 되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으셨으니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쉽다고 했는데 진짜 어려워 보이죠? 너무 귀찮고 벌써 하기 싫죠? 제가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폰 들고 가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맘 같아선 진짜 설명하고 싶은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 버려서 다음 편에 올릴게요. 여기서 더 길면 여러분 이 영상 클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 뜰 때 알림 바로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하는 김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그럼 이만 물러가 보죠.